오늘의 주제는 각자 유형이 있을 텐데 유형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유형과 다른 방식으로 발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서로 다 처음 뵙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휴강TV를 운영하고 있는 뇌과학 박사 설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5살이고 MBTI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이제 MBTI를 처음 이제 접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42살이고요. MBTI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박사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심리학 수업을 교수님한테 듣다가 이제 MBTI도 나름 요즘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 관심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각자 유형이 있을 텐데 유형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형과 다른 이제 방식으로 발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ISTP이고 저는 ISTP 제 유형이 좀 창피하거든요. 네. 그 사회성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사회성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서 ISFJ이셨나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연상 이성 그 친구한테 이제 헤어지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감정 표현을 했는데 그 연상 그분이 ISTP였대요. 근데 그 감정이입이 막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지고 막 전달을 막 하시는데 어우 이 정도 표현이면은 ISTP가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감정이입도 되면서 내가 마치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되는 것 같은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약간 그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 분위기를 만든 ISTP의 그 태도가 있는 상태에서 ISFJ가 엄청나게 감정 표현을 하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서 5분 후에 막 얘기했던 것을 이제 또 캡처했는지 복사했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댄디하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뭐 얘기하고 기다린다,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알겠다고 얘기하고 못 참고서 감정을 막 토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 멘탈이 좀 불편하셨겠죠. 음, 그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셨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또 저 나름대로는 성의 있게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다고 하고서 전혀 듣지 않은 반응을 보이니까 음, 스물스물 짜증이 올라왔어요. 또 약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조절 못하고 네, 그 음, 글을 읽으니까 짜증이 올라온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음, 죄송하다고 막 또 그러니까 또 죄송하다고 내가 사과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좀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심하게 얘기했다 얘기를 생각을 또 하면서 그분이 그 이후에 또 한 번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것을 또 올렸어요. 너무 짜증이 나고 조언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음, 이 두 커플의 이별 이야기를 부드럽게 어떻게 좀 마무리 짓는 것을 뭉쳤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책임도 아니지만 책임져 보려고 했던 이 마음을 수습할 수가 없어갖고 네, 짜증을 막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결국 나눴더라고요, 방을. 저는 제 ISTP의 분석력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상담할 음,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직업은 상담사입니다. 아, 참. 댓글이 올라오겠네. 아, 이분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도 오셨네요. 이스탄불님. 편집점 원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치는 걸로 해요, 쌤. 술한잔님 누구신가요? 저희가 아는 분인가요? 아, 그래서 이제 ISP로서 일할 때는 뭐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다거나 뭐 내가 틀려서 지적을 받는다거나 이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일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려고 긴장하고 있어요. 일할 때는 ISTJ처럼 일을 하는 편이고 또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상담을 또 하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는 설령 제가 머릿속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F 성향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인간 삶에서 대해서 서로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가지고 ISFP처럼 약간 수그려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F 성향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말 잘 나가고 이런 게 너무 부럽거든요. 특히 저는 공감하는데. 그 이성형님처럼 INFJ이신 분은 음, 다른 분들한테 이제 모난 뾰족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편이시죠? 어떠세요? 이성형님? 어, 못하는 거죠. 그런, 모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제 와이프가 ISTJ인데, 네. 이 T하고 F를 보면은, 시각 자체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이 인식 자체가, 말이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일단 말을 할 때부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거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와이프는 그런 걸 그냥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내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ISTJ, 아, ISTJ, ESTJ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 어 어쨌건 ISTJ예요. 근데 네. 그냥 막 얘기를 하거든요. 뭘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이제 T 성향인 분들은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상대방이 좀 불편할 것 같은 상황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좀 돌려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생기기도 했죠. 네. 지금 여기에 ST 두 명이랑 NF 두 명이거든요. ST가 이게 인생 수업하는 날입니다, 오늘. 많이 상대방이 들어야겠네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불편할 것 같은 말 안 한다. 그럼 내가 할 말을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절반 정도는 못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답답하죠. 답답한데, 아, 이게 좀, 저도 제 유형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나는 이렇게 참아주는데, 음. 저기는 안 참아준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많아요. 그죠? 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음, 저희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은 그렇죠. 보험 영업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험 영업 하기 전에는 군대에서 장교로 14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는 제가 INFJ인 거를 몰랐어요. 어, 이제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와이프가 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이런 쪽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MBTI도 일반 강사 있고 뭐 다른 심리 관련된 것도 뭐 공부 많이 하고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저를 검사를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대위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ISFJ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INFJ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 그때는 ISFJ였다가 이제 제대할 때쯤 됐을 때는 INFT로 변했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어세스타 교육 과정을 또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해보면서 그때 INFJ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군대에서는 이제 좀 정확해야 되고 얘기할 거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계속 되다 보니까 SJ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게 일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오히려 NF 이쪽이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래서 보험 영업할 때도 되게 힘들었죠. 어. 근데 궁금한 게 제대하실 때쯤에 P가 되셨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어, 지금 생각해 보면 J인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좀 그런 거 J이기 싫은 이제 음, 제대한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네, 오히려 좀 일탈 아닌 일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뭐 이런, 그런 마음, 계획적으로 네. 공부했던 사람이 수능 끝나고서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 예, 같은. 예, 예. 그런 어, 느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피로 살다 보니까, 이거 계획이 좀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체계가 있어야겠는데?
이렇게도 다시 신경이 해주시니까 이제 저희가 쓰이더라고요, 자꾸. 이게. 네, 그래서 지금 INFJ이신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재석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NF이신데 네네. 그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걸 예상하고서 안 좋을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말하기가 좀 어렵죠. 아, 어렵다고요? 예, 저도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말을 하기가 좀 어렵고, 정말 이 음, 친구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은 결과론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면도 있지 않나. 음, 음. 야, 연기할 때는 좀 유리한 것 같으시죠? 일할 때요. 오히려 불리하던데?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약간 좀 꺼려 한다라고 해야 되나? 애들이 예를 들어서, 나 관심 없는데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은, 그래,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말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음, 미뤄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뭔가 뭔가 푸시를 해야 될 때 갑자기 엄청 조심스럽게 된다던가 뭐 그렇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음, 그런 느낌이죠. 푸시하는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시나 봐요. 클로징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음,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음, 수란자님은 INFP이시고, 전 저에게 돌려서 말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아, 왜 그럴까요? 수란자님 댓글로 왜 그러신지, 왜 기분 나쁜지, 돌려 말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돌려 말하면 기분 나빠요. 나를 애기 취급하나? 이렇게. 음, 그렇다고 뭐 삿대질하면서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딱 그냥 나를 대등한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물론 성인 된 지가 20년 넘었지만, 상대방과 대등한 사람으로 너무 애기 취급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나를 어르고 달래가지고 원래 다 괜찮은데 뭐 지금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다 괜찮다고 왜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수란자님 제가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아, 이 사람도 똑같네요, 저랑. 애기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진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애기들한테 엄청 배려해서 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걸 우리 누구 괜찮은데 좀 이따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어르고 달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나 네 하고서 그냥 갈 건데 막 어르고 달래면은 이제 애기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교회에서나 상담할 때는 ISFP처럼 대외적으로는 F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 원래 ISTP들은 이렇게 광대 근육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예, 음, 광대 근육이. 네. 끝나고 나면, 힘들다 하고 쑥 내려가고 한동안 안 올라오죠. 네. 그런 어떤 부러움이 있어요. 굉장히 그 미사오그를 잘 사용하고, 그게 이제 진심이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진심은 아니거든요.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스킬로 감정을 사용하고, 배려하는 말을 생각해서 이렇게, 요 말 먼저 하고, 이렇게 포진해야지, 이렇게 하고. 카톡을 쓸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딱 쓴 다음에 엔터를 누르기 직전에, 인사를 먼저 해야지 하고서 두 칸 내리고 위에 두 칸 인사를 올려서 보내곤 해요. 음, 맞아요. 음,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이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목적만 얘기했나?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제 생각은요. 이렇게 수고 음, 많으셨고를 맨 글자 첫 번째 줄을 맨 마지막에 쓰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음, 부럽습니다. 그래서 NF이신 분들이나 F 성향을 대인 관계에서 잘 쓰시는 분들이 부럽고 음,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잘 쓰려고. 음, 요게 이제 네, 네. T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T형이다 보니까 그 교수님처럼 생각을 일단 먼저 말하고 나서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수정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정을 어떤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게 이 감정을 정말 막 이렇게 온전한 느낀다기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감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느끼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부드럽게 느끼도록 생각해서 이제 생각해서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 감정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감정이 뭐 불쾌하시겠구나 아니면 부드럽겠구나 이렇게 느낀다기보다
오로지 철저한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불쾌하고 저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아 기분 좋게 느끼는구나 내지는 아니면 뭐 이렇게 가르쳐주죠. 아 나 이거 불편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떤 느낌을 느껴 뭐 불편한 감정 뭐 내지는 좀 아닌 것 같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한 걸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얘가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고 뭐 이제 가설을 쓴다고 하듯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도를 해서 깨달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외워서 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정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T형 쪽에서는. 뭐 저만 그럴지는 네. 모르겠지만은.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T형 사람들이 관계를 잘 하려다 보면은 자기 속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글로 배웠어요 하는 것처럼 좀 어색하게 되다가 점점 뭐 어색하다는 피드백도 받고 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회적 스킬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10년 넘게 했는데 10년이 뭐야 15년 정도 했는데 진짜 그 전곡을 찔러야 될 때는 아주 매몰차게 찌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NF이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서 선생님 통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좀 따갑더라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가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MBTI 학회 그 뉴스레터 발행하는 데에다가 이런 자기 고백도 쭉 썼어요. 그래서 그 쓴 다음에 다음 후에 또 낼 건데 INFP이신 분들 저에게 메일로 조언을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만 INFP이신 분들이 이제 3분 정도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 말하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하래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거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천천히 그 전곡을 찌르는 그 말을 대화의 거의 끝에다가 배치를 하라고 네, 이렇게 저 알아듣도록 잘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답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은 있지만 답답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좀 길어지는데 짧게 하면 INTP는 제가 이제 반복적인 실용성이 떨어질 때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N 성향을 좀 쓰려고 해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거 열심히 해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큰 그림 돌리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INTP처럼 발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강의할 때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모임 운영할 때나 사회 볼 때 그때는 내향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외향으로 있는 거. 또 외향으로 있을 때에도 너무 오버하면 이제 너무 그 알맹이 없이 소리만 큰 것이 정말로 많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알맹이가 있을 때 열심히 이렇게 큰 목소리 내고 분명히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한 5천 번, 5천 한 3, 400번 한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외향형으로 있어야 될 때,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눠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딱 가면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 강의 시간 내내 외향형처럼 이제 발휘를 하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진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조용히 있고, 네, 땅 보고 있고, 눈빛으로만 교환하고 인사를 해도 웃어주고 있다가 강의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길을 다 빼고 집에 오면서 이제 다 이제 힘들었다 그쵸.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이 설 교수님이 외향형이 아니라 내향형이라 할 때 되게 많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저도 놀랐거든요. 아니, 설 교수님이 이렇게 내향형이신 분이라고? 아마 이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은 다른 이제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놀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진짜 거의 막 인싸력 200 빼고 안에서도 되게 엄청 활발하게 강의하셔가지고 한 번도 내향형이라는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이 여기 이제 따로 방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몰랐었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제 MBTI 이야기를 한번 했을 때 그런 때도 되게 놀랐던 학생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강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 녹초가 되시나요? 아니 힘이 생기시나요? 하고 나면 녹초가 되죠. 그래서 녹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회색빛이에요. 흑빛이에요. 음, 흑빛. 근데 진짜로 제가 1,000명 앞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말 잘해요. 1,000명 앞에서 얘기할 때도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근데 편안하지 않은 거죠. 음, 5,000번 반복하면서 약간 제가 그동안 숙고했던 다 파악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 10명이 뚜그렇게 모여서 앉아있고 대학교 MT같이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마이크 잡고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럼 전 떨어요. 제가 전문성이 없는 뭐 권위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그냥 그런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 자기소개 한 다음에 마이크를 넘긴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말했나? 근데 사실 수도 우리 하기도 외향형도 하고. 그렇게 뭐랄까 자신 있는 어떤 주제가 아닐 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외향형들도 다 벌벌 떨면서 이야기해요. 저도 외향형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주제라던가 안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좀 네, 준비를 해도 다 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화면 공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쓰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얼굴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얼굴이 바로 안 나온다고. 셀레절밍이 장발장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아,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재성원님 보험 쪽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ENFP이시잖아요. 예, 예. 네, P이신데 J처럼 일하실 때는 혹시 없으신가요? J가 발휘될 때. 음, 그래도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제 되다 보니까 월간 플래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어가지고 이제 뭔가 정보가 있으면 계속 적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요. 약간 네, 입에다 이렇게 조금 대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이어폰 마이크 쓰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괜찮나요? 좋네요. 네, 네, 좋아요. 어, 그 플래너를 쓰신다고요?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두잉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트 계속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제 정보들 기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음, 좀 챙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J처럼 일하시는 시간이 많으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아, 상당히 피곤하죠. 그 중간에 이제 조금씩 쉬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P형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에라 모르겠다 늘어지자 뭐 쉬자 편하게 하자 이렇게 발 쭉 뻗고 있는 상황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나중에 그쵸. 저희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뇌파 측정 한 번씩 해요. 아, 너무 뇌파 좋습니다. 측정하면은 네 뇌파 측정하면은 이제 MBTI 유형이 그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제 박사 논문이 이제 MBTI 뇌파 측정을 해서 MBTI 유형의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놓은 그게 이제 논문의 주제였는데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이 말씀 왜 드렸냐면 P 유형인 사람들이 J처럼 살면 저도 아까 일할 때는 J처럼 한다 그랬는데 그럼 뭔가 풀 게 필요해요. 술을 음,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엄청나게 먹든지 어떤 게 늘어질 수 있는 뭔가를 취미 생활이나 그 이완법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가지고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주로 쓰시나요? 저는 잠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노래 오, 하세요? 예, 그냥 노래방 이제 자주 가가지고 이제 조금 부르고. 노래 잘 부르시나요? 한 곡 할 수 있나요? 아, 왜 그거는 갑자기 좀 거기서 노래를 그렇죠. 시켜요? 저희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요. 네. 서명님 되게 안심하는 것 잠정적으로 같은데요. 10시 시작했으니까 잠정적으로 11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하고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보죠. 네. 좋아요. 또 이제 이선명님 군 장교로 14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 장교로 계실 때는 SJ처럼 사시게 되셨고, 네, 실제로는 지금 NJ 성향이시잖아요. 네. 그 SN 생활적인 면에서 딱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건 어떤 걸까요? 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그, 이제 장교니까 보고서를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문서를 거의 뭐 계속 문서 작업을 하는 게 거의 많으니까. 근데 문서 작업을 할 때, 어,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도 하고 줄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상급자들이 볼 때는 이 엉터리 개판이 문서들이 되는 거예요. 뭐 오탈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줄도 안 맞고, 뭐 혹은 뭐 전체적인 포맷도 안 맞고, 말도 너무 길어지고, 뭐 이런 면이 있대요. 그래서 좀 심할 때는 한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출근할 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디테일한 문구나 글자까지 챙겨서 쓴다고 쓰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를 맞췄음에도 맞추지 않았다고 혼났다고요? 그렇죠. 이게 살짝 틀어졌다. 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고, 뭐, 이제 단어를,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뭐, 다른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좀 디테일하게 내야 되는데, 그걸 좀 뭉뚱그려서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음, 근데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를 가르쳤던 그 상급자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 이제 상급제대에서 누군가가 나오면 그분을 이제 데리고 안내할 동선에 따라서 시나리오와 자기가 해야 될 말들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영화 대본 쓰듯이 이렇게 쭉 써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 네, 그리고 팁이네, 거기에, 완전. 네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1년 내도록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혼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하지 못하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혼났던 거거든요. 네, 이분은 그래서 ISTJ셨나 봐요. 제가 볼 때 전형적인 ISTJ신 야, 것 같아요. 한번 만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N 성향, 그러니까 다른 유형들도 마찬가지인데 T와 F의 차이도 그렇고 뭐 J와 P의 차이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제일 심한 건 S하고 N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N 성향을 가진 사람이 S 성향을 따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하고 흉내 내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마치 F형을 흉내내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따라 해도 본래 S인 사람이 하는 그런 꼼꼼함까지는 못 가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뇌파 측정을 해보면 이제 특정 점수가 올라가면 S, 떨어지면 N이거든요. 그게 음, 주의력이라는 거예요. 주의력. 주변 음,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요거거든요. 음, 음, 근데 실제로 주의력을 잘 발휘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거랑 별개로 이 사람이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정도가 뇌파 측정에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사명님을 측정했으면 주의력이 높게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 맞추고 오탈지 잡고 요거를 노력했었을 거니까. 근데 음. 실제로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S처럼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쫙 나와요. 스트레스 내파가 딱 같이 이제 나오게 돼서 음, 내파 측정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걸 음,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가지고 음, 네, 음, 나중에 한번 꼭 저희 모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재성원님도 그 ENFP이신데 전형적인 ENFP 분들은 그 꼼꼼함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허술하죠. 네, 그 보험 쪽 하시는데 이렇게 다 숫자로 이루어진 업무들이 많죠. 예, 그런 네,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걸 다 관리하세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기본 ENFP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배움은 좀 빨라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만 다 해놓으면은 거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니까는 그런 것들은 좀 효율 좀 맞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음, 음. 혼자서 했으면 많이 빡셌을 있으신 거예요, 분이 이게. 사수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셔가지고 가업승계로 들어간 거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주제에 대해서 40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재성원님 주제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형별 회피 기제, 거절의 방어 기제, 애착 유형 세 가지를 말씀 주셨어요.